어우 추운데? 아 근데 형님 근데 계약했으면 오픈해도 되지 않아요? 솔직히? 오픈해도 돼요? 현대자동차는 나한테 큰 실수를 했어. 서울에서 사전 공개할 때 많은 유튜버분들을 초대했다고 하면서 왜 저는 초대 안 하셨죠? 저는 G90의 실질적인 구매자인데, 자 지금껏 G90을 구매하지도 않고 하는 리뷰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오늘 G90을 그림으로 아닌 실제로 저는 공개할 거예요 오늘. 왜냐면 저는 G90을 계약 직전까지 왔거든요. 저는 에쿠스 리무진하고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300C를 타고 있습니다. 야, 에쿠스 리무진도 타고 있고 크라이슬러 300C도 타고 있는데 너 왜 G90을 또 뽑겠다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에쿠스 리무진과 크라이슬러 300C를 타고 있지만 G90을 왜 구매해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G90의 디자인을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전 예약 팜플렛을 제가 받았고 실제로 공개되는 날 직접 제네시스 매장에 가서 해당 차량을 계약하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 차량이 나오면 뭐 실차도 보여드리고 리뷰도 진행을 하겠죠. 일단은 그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준 크라이슬러 300C 디젤 모델한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했다. 제가 사실 에쿠스 리무진과 크라이슬러 300C를 두고 G90을 구매하는 정신 나간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크라이슬러 300C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고 에쿠스 리무진과 G90을 가지고 대형 세단 카 라이프를 즐겨볼 건데요, 슈퍼카와 또 다른 재미와 묘미가 있습니다. 에쿠스, 그 다음에 EQ900, 그 다음에 G90 모델로 가는데 왜 에쿠스 리무진을 정리하지 않고 크라이슬러 300C를 정리를 하느냐, 오늘 그곳에 요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G90의 실제 차량 모습도 제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높은 디젤 연비로 장거리 출장을 도와주고 남자 둘이 탔을 때 굉장히 재미난 재미를 선사해주던 우리 크라이슬러 300C 디젤 모델은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제가 G90을 구매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뭐냐면, 유명 카 유튜버 분들이 직접 행사에 다녀와서 스케치해 주셨던 전면의 모습을 보고 야, G90을 구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최상위 트림을 구매하진 않을 거예요. 왜? 같은 라인이었던 대형 세단의 에쿠스 리무진을 정리하지 않고 그동안 연비도 잘 나와주고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300C를 역사의 저편으로 던져버리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쿠스 리무진 모델 G90의 할아버지 뻘 되는 모델이죠. 이 차량은 사실 일하는데 잘 쓰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우리 가족들이 타는 차량으로 최상의 값어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타는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라이슬러 300C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앞좌석에서는 그리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뒷좌석으로 이동했을 때는 미국 대형차가 이렇게 좁게 나올 수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뒷좌석은 정말 불편하고, 앞좌석을 어느 정도 앞에까지 당겼을 때 한 뼘밖에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대형 세단이긴 하지만 출장을 다니거나 성인 남자 4인이 탔을 때는 뒷좌석 사람들은 고급 세단에 비해서, 대형 세단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함과 좁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게 크라이슬러 300C가 저 멀리 쓰레기통으로 버리게 된 그 이유예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면 뒷좌석에 직접 타서 에쿠스 리무진과 크라이슬러 300C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크라이슬러 300C 뒷자리에 한번 앉아볼게요. 오우씨. 그렇게 생각만큼 앉은 포지션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앞좌석에 성인 남자가 어느 정도 앉을 정도의 앞좌석이 당겨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제가 키 180 정도 되는 제가 탔을 때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데, 뭐가 아쉬운가? 뭐가 아쉬워서 얘는 일어나. 보세요. 이 차량은 미국의 대형 고급 세단이에요. 근데 대형 세단 치고는 뒤쪽에 시트 포지션과
이런 옵션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냥 만족하고 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대형 세단이라는 명칭 아래 이렇게 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G90을 그 컴포터블 시트 포지션만 추가를 해가지고 3.0 모델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불편해요, 사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타고 있다 보면 불편해요. 물론 대형 세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 중소형 차나 아니면 중형 차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만족하죠. 하지만 이거는 미국을 대표하는 고급 대형 세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버림받게 되는 이유예요. 자, 이에 반해가지고 에쿠스 리무진 뒷좌석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리무진 모델이긴 하지만 에쿠스 차량보다 한 뼘 정도 크기가 큰 게 전부고요. 그래서 뭐 크게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좌석에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사장님 모드로 탑승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앉았을 때도 앞좌석이 최고로 뒤로 당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쫙 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전동으로 뒷좌석까지 전부 다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사장님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김기사 릴렉스 모드. 앞좌석이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젖혀지고요. 뒷좌석 또한 뒤로 이렇게 눕게 됩니다. 와. 이때는 다리를 이렇게 펼쳐도 공간이 남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쫙 펼쳐도 공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쿠스 리무진의 매력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 세단을 하나 더 구매를 하더라도 에쿠스 리무진은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우선순위로 처분되는 것은 크라이슬러 300C죠. 이런 식으로 다리를 쫙 펴도, 양말 너무 촌스럽다. 다리를 쫙 펴도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편합니다. 이래서 에쿠스 리무진을 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나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탈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릴렉스 모드입니다. 이러니 에쿠스 리무진을 포기할 수 없지. 편하다. 어우, 추운데? 아, 근데 형님. 근데 계약했으면 오픈해도 되지 않아요? 솔직히? 오픈해도 돼요? 여보세요? 예, 형님, 오늘 그 촬영 잘 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사전 계약해서 차도 먼저 받았겠다. 이거 뭐, 근데 제가 계약한 계약 당사자니까, 그냥 이거 뭐 오픈하면 안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럼 진작 말씀을 해주시지. 그럼 그냥 영상에서 오픈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분명히 된다 그랬어요. G90 사전 예약해가지고 사실 차량은 받았는데 오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픈하라 그러니까 그냥 오픈할게요. 이거 그냥 오픈해도 되겠네? 두구두구두구두구.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에쿠스 EQ900, 그 다음에 G90 라인으로 이어온 현대자동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제네시스 G90을 최초 공개합니다. 자, 갑니다. 짜잔. 똑같죠? 이 디테일 보소. 이 깨알 디테일 보소. 자, 앞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G90 사전 계약을 위한 팜플렛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팜플렛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신차 발표 비공개 행사에 초청도 못 받았고 차량의 실물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여러 유명 유튜버 분들이 스케치 해주신 것을 보고 거의 뭐 디자인만 보고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에쿠스부터 EQ900 그리고 G90에 이르기까지 안전장비와 편의사항 그리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믿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야, 제목 좋다. 이끌림의 시작. 제네시스 G90. 혁신적 디자인 변화. 혁신적 디자인 변화.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도 진짜 굉장히 끌릴 정도로 디자인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결정을 하게 됐어요.
앞에 또 그릴은 완전 제 취향이에요. 크라이슬러 300C랑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좀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자아내는 디자인을 완성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이런 식으로 얇아진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너무 멋있는 디자인을 채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협 없는 안전성 구현. 그렇죠. 타협이 없는 안전성을 구현했죠. 에쿠스 제가 볼 때는 에쿠스 신형 에쿠스로 왔을 때 이미 안정성으로는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EQ900의 예행 연습을 거쳐서 EQ900의 안정성과 편의사항을 전부 다 가져온 제네시스 G90으로 탄생을 시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첨단 편의사항 대폭 적용. 이게 IT를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기능을 보면 12.3인치 파노라마 풀 터치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12.3인치면 당장 집에 있는 10인치 아이패드를 꺼내보세요.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거기에 또 IT의 기술력이 접목됐다고 하니까 일단 나와보고 터치를 해봐야 알겠죠? 다음, 완벽에 완벽을 더한 기본 상품성. 여기서 G90의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어요. 완벽은 에쿠스예요. 거기에 또 완벽은 EQ900. 거기에 플러스해서 G90이 나왔다 라고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대형 세단 중에 뭐가 있겠어요, 사실. 저는 고민이 제일 많았는데요. 그냥 3.8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럭셔리 모델을 선택을 하기로 했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에쿠스 리무진을 타봤기 때문에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가는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를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럭셔리에는 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근데 시트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를 275만원 주고 넣고 출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5.0 프레스티지까지 가면 가격이 거의 1억, 부가세 포함한 1억 3천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에쿠스 리무진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까지 투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8천만원 후반대의 3.8 가솔린 엔진 럭셔리 모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G90 잘 나왔죠? 현대차가 위기이긴 위기인가 봐요. 네. 위기인 만큼 정말 제대로 된 차량을 만들어서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어쩔 수 있나